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명예생각 서승현입니다. 이 시간은 사주에서 어떤 재성이 재물을 많이 얻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성은 명리학의 십신 중 하나입니다. 글자 뜻 그대로 사주에서 재물을 판단합니다. 육친이라고 할 때는 이들간과 관계하고 있는 친족의 의미로서 처에 해당되며 이론에 따라서는 아버지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재물은 사회적 생존의 토대입니다. 이는 의식주를 넘어서 중요한 운명의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재성은 사주의 남명은 아버지, 배우자, 재물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여명은 아버지, 재물에 해당되며 배우자는 관으로 해석됩니다. 궁합에서도 띠와 사주를 조합하기도 하지만 여명의 사주에선 재성이 한 가정에서 귀신도 모르게 보이지 않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재물의 숫자가 행운의 숫자로서 인생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즉 사주의 현재와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관성과 인성을 으뜸으로 보고 재성은 이를 생하고 조절하는 부수적인 육신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재성이 주체가 되고 관성과 인성이 보자별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사람들 대부분이 재물과 관련한 궁금증으로 간명을 의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므로 재물의 가치는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재성은 정제와 편제로 구분됩니다. 고전 명리서에서 정제는 본초와 고정적인 재물로 이해됩니다. 편제는 첩과 대중적인 재물로 이해합니다. 과거 사회는 편제에 비해 정제를 길신으로 판단했지만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편제의 폭발성에 더 집중하고 가치를 둡니다. 현대 명리학은 이러한 정제와 편제의 재물적 속성 이외에도 사회 현장의 전반적에 걸쳐서 재성의 속성에 대입해 현상을 분석하고 결과의 기륭을 해석하는 인자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한편 명리학에서는 숙살권이라는 용어를 흔하게 사용합니다. 숙살권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기운입니다. 주로 법과 의학 분야에서 숙살권과 관련한 직업을 거론합니다. 현대는 금융과 언론도 숙살권 직업으로 분리될 법합니다. 인간 생명을 조종할 만큼 막대한 자본의 위력을 명리학의 재성론에서 고찰하는 것은 현대 명리학의 필수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재물과 재성의 관계를 신왕재왕, 신왕재약, 신약재왕, 신약재악의 네 가지로 경우로 살펴봅니다. 여기서 일간의 힘은 인성과 비겁을 포함하고 재성의 힘은 식상, 재성, 관성을 포함해 구분합니다. 신왕, 재왕인 사주는 그 그릇만큼의 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원국이 쟁제로 되어 있다면 부의 크기가 적어집니다. 비견 바로 옆에 재성이 있다면 정제로 봅니다. 이때 원국에 관이 있어 비견을 제해 준다면 재를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비교분에 오히려 발복하게 됩니다. 신왕재약인 사주는 하나의 목표에 관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식상이 용신이라면 개인적인 능력인 특기를 가지고 활동해 돈을 버는 것이고 관이 용신이라면 남보다 먼저 기득권을 선점해 돈을 버는 것입니다. 신왕 재약한 사람은 자신들은 열심히 활동한다고 하나 난보다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재왕인 사주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꾸준히 애쓰면서 노력해 돈을 버는 것입니다. 이렇게 버는 형태는 비견이 용신이 됩니다. 인성이 용신이라면 현금 활용 능력이 있으므로 재테크 방법으로 돈을 벌게 됩니다. 신약 재약인 사주는 일간이 관여할 일도 적고 열심히 노력도 하지 않으므로 돈을 벌 수도 없다고 봅니다. 신약 재약인 사주는 작은 돈에 얽매이게 됩니다.
한편 자영업의 업종 구분과 재성의 관계에서는 재성이란 일간이 극하는 성분으로 일간이 관여하고 다루는 것으로 돈, 여자, 공간을 의미합니다. 재성을 활동 영역의 공간으로 보기도 합니다. 십성은 크게 나누어 정과 편으로 구분합니다. 정은 음양의 배합이 바르게 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편이란 음양이 한쪽으로 치우쳐 편중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정과 편은 음양의 배합으로만 나누어 보는 것이 아니고 안과 밖, 즉 내외로 나누어 보기도 합니다. 정은 내로, 편은 외로 보는 것입니다. 즉 평정제는 공간 설정이 내부적이고 편제는 공간 설정이 외부적인 것입니다. 또 원국에 정제가 있는 사람은 식신정제, 상관정제가 다르나 자신의 공간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업종을 하며 원국에 편제가 있는 사람도 식신편제, 상관편제가 다르나 외부적으로 남의 일을 다루는 업종을 합니다. 예를 들면 사주가 식신정제로 되어 있다면 보통 음식점을 많이 합니다. 이는 자신이 만든 음식을 손님들이 찾아와서 먹게끔 하는 것이고, 상관정제로 되어 있다면 서비스업이나 AS센터처럼 상대가 원하는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업종을 합니다. 편제의 경우에는 식신편제라면 보통 제조업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상대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대로 만들어주는 것이고, 상관편제라면 유통업을 많이 합니다. 상대의 것을 관리하면서 마진율을 챙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론의 장점을 두고 논했지만 사주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왕, 신강, 신약사주를 먼저 놓고 그 다음 재성을 보면 해당 사주가 어디로 흘러가야 막히지 않을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수만 가지 사주 논법 중 제일 먼저 봐야 합니다. 또 용신이 어디로 흘러가며 그 기운을 받아낼 수 있는가를 두 번째로 봐야 하며 대운의 흐름이 재성을 막는지 용신을 막는지를 태월도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사주에서 어떤 재성이 재물을 많이 얻는가에 대한 명리적 삶의 지혜였습니다. 목처럼 의욕, 화처럼 열정, 토처럼 믿음, 금처럼 의리치조, 수처럼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름다운 인생의 바탕 위에 넉넉한 행복을 만들어갑니다. 살아가시는 동안 인생사 길룡화복의 운세를 현명리 생각과 함께 풀어가시기를 기대합니다. 현명리 생각은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며 부자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자, 이 영상이 다소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